오늘은 4주 첫째 시간으로 그 교재 85페이지인가? 몇 페이지냐? 교재 가지고 안 왔냐? 그 교재 몇 페이지인가 봐. 85페이지냐? 몇 페이지? 85페이지 제품 및 서비스 분석을 이제 하는데, 자, 첫 주에는 뭐 공부했냐? 패스트 분석, 정치, 경제, 사회, 이제 이런 환경 분석하고, 두 번째는 시장, 이 마켓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이거 하고, 오늘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야? 이제 제품 및 서비스 분석, 제품 및 서비스 분석.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항상 알아야 되는 거는 기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업은 첫 번째가 뭐야? 맥시마이즈 뭐 해야 돼? 그렇지. 맥시마이즈 프로핏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니마이즈 뭐야? 코스트가 아니고 리스크. 위험부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주식을 한다든지 뭘 할 때 몰빵을 쳐버리면 어때요? 대박도 나지만 뭣도 가? 쪽박도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수 말을 들으면은 대박이 나냐 안 나냐? 절대로 나지 않아. 대학 교수는 가능하면 뭘 안 하는 쪽으로 가? 쪽박을 안 차는 쪽으로 컨설팅을 한다고. 그런데 이제 이 경영하는 사람들이 대박으로,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한 3개월 전만 해도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은 어땠어요? 거의 그냥 믿는 주식이었잖아. 근데 요새 어떠냐? 계속 그냥 지금 바닥을 치잖아. 그러니까 만일 삼성전자 주식에다 몰빵 쳐놨으면 어떻게 돼? 그냥 다 나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뭐는 하면 안 돼요? 몰빵을 치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이 제품이나 서비스 분석을 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적절하게 프로핏이라든 이거를 리스크 분산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가 주안점이야. 주안점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교수들을 굉장히 싫어하지. 예? 말하자면 그냥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 교수들의 그 조언은 쪽박을 안 차게 하는 그쪽으로 많이 가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P85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옛날에 전번에 한 게 산업 환경 분석을 했고, 두 번째가 시장 환경, 오늘은 제품 및 서비스 분석은 기본적으로는 경영 전략 수립하고 일치해야 돼. 그러니까 경영 전략하고 이게 다 일치해야 돼. 이게 이제 일치해야 되지만, 오늘은 주로 뭐냐면은 고객 관리하고, 이게 고객을 어떤 고객을 상대로 해서 제품을 설계했느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상품 전략. 이게 거기에 매칭되는 상품을 어떻게 잘 만들었느냐, 이제 이것이 두 개가 주안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품의 수명주기 분석이다 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한다고. 라이프 사이클.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가느냐?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이 수명주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가 제일 어려울 것 같냐? 물론 뭐 여러 가지 게 이제 한 거 있지만 어려운 회사 중에 어려운 회사가 무슨 회사일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생각할 때 어느 회사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아기들 과자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라이프 사이클이 얼마도 안 돼? 3개월도 안 돼. 뭐 나왔다가 그냥 금방 사라지고 나왔다가 사라지고 이게 맨날 이게 말하자면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라이프 사이클은 이제 짧아지는데 그냥 이거는 재미로 이거 앞에 있는 녀석아 네가 부동산을 좀 땅을 좀 사고 싶어. 그런데 1,000원짜리를 사서 2,000원, 그러니까 2배씩 늘리는데 1,000원짜리를 사서 2,000원으로 튀기는 게 빠르겠냐? 10,000원을 20,000원으로, 500,000원을 100,000원으로, 1억짜리 땅 평당이야, 평당 가격이 1억짜리를 2억으로 튀기는 게 빠르겠느냐? 한번 그냥 재미로 얘만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손 들어보자. 1번이 제일 빠를 것 같다는 사람 쓴다. 1번. 1,000원짜리가 2,000원으로 튀기는 게 빠를 것 같다. 아니면 10,000원짜리가 100,000원. 그러면은 500,000원짜리가 100,000원. 1억짜리가 2억. 근데 이제 너희들은 부동산 투기는 안 하는 게 신세를 건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무슨 자 컵으로 되어 있다고? S자 컵으로 되어 있어요. S자 컵. 이 세상은 전부 S자 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S자 컵은 어디서 봤냐? S자 컵 어디서 봤어? 운전면허 시험장 S자 코스 있잖아. 강원도 산길, 식물의 성장 곡선, 화학의 적정 곡선, 정규분포의 누적 곡선, 축제 곡선, 수요 곡선, 모든 곡선이 다 뭘로 돼 있어? 너희들 아는 정규분포의 누적 곡선이 S자 곡선이잖아. 이 세상의 모든 곡선은 뭘로 되어 있다? S자 곡선으로 되어 있다. S자 곡선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수요 예측을 하면 대개 처음에는 잘 안 팔려요. 그러다가 한번 이게 이제 과소 예측을 하지. 그러다가 이게 한번 팔리기 시작하면 엄청 많이 팔려요. 그러면 이때 꼭 뭐를 해? 과대 예측을 한다고. 그래갖고 기업을 말아먹는 이유가 이게 처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뭐를 하면은 이게 잘 안 늘어요. 이게 잘 안 는다. 그러다가 갑자기 늘다가 그런데 뭐를 예측 못해? 이게 이렇게 꼬부라진다는 생각을 못 한다고. 그래서 과잉 투자를 해가지고 다 기업을 말아먹어요. 과잉 투자를 해가지고. 세상 만사는 무슨 자 커브? S자 커브. 그게 무리한 확장의 결과야.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야? 태극의 이론이야. 이게 S자 커브잖아. 태극의 이게 S자 커브잖아.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우리나라의 태극의 이론이 뭔지도 모르면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 태극의 이론에서부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음과 양이 뭐 한다고? 상생을 해. 음과 양이 상생을 하면서 이게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세상이 S자 커브의 연속이야. 이렇게 S자 커브의 연속이라고. 근데 이제 왜 인간들이 망하느냐? 직선으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뭐 물건이 좀 팔린다 하면은 계속해서 팔릴 줄 알고 막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사람이 잘 나가지 않냐? 그러면 잘 나갔다가 어때요? 못 나갈 때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잘 나가는 사람은 항상 잘 나갈 줄 알고 교만을 떨다가 그냥 망가지는 거야.
이 S자 곡선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꼭 배워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상품도 보면은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S자 커브를 해. 이게 처음 도입기에는 잘 안 팔고, 그래서 상품의 기를 나누면 몇 기로 나눠? 5기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 무슨 기? 도입기, 개발기, 성장기. 어떤 데는 도입기를 빼고 개발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해서 4개로 나누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뭐로 하냐면은 가격 경쟁력으로 해요. 그다음 이제 품질 경쟁력, 기술 경쟁력, 브랜드 경쟁력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외워둬야 돼. 자, 뭐가 있다고? 자, 눈 감고 무슨 기? 도입기, 개발기, 그 다음에 성장기, 성숙기, 그 다음에 쇠퇴기. 요놈아, 너는 인간으로서 지금 무슨 기에 있냐? 성장기지. 나는 쇠퇴기. 얘놈아, 성숙기라고 좀 해주면 안 되냐? 근데 어쨌든 쇠퇴기. 알겠죠? 그래서 이 세상 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 도입기, 그 다음에 뭐야? 개발기, 그 다음에 성장기, 성숙기, 도입기.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지금 망할 요소가 뭐가 있어? 쇠퇴기인데 뭘로 알아? 맞으면 성숙기로 알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보면 알겠죠? 그게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알겠죠? 이것이 아주 중요해. 그래서 세상 만사는 다 이렇게 S자 커브다. S자 커브다. S자 커브다. S자 커브다. 그런데 국가도 그래. 국가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인도는 인당 GDP가 얼마냐? 1,500달러. 중국은 5,200달러. 한국은 24,000달러. 일본은 46,000달러. 미국은 48,000달러. 구라파는 36,000. 벌써 이제 얘네들은 쇠퇴기로 들어간 거지. 쇠퇴기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린다. 왜 쇠퇴기로 들어가냐면은 성장률을 보면은 인도는 5.6%, 지금 제일 성장이 많은 데가 어디야? 중국 7.6%, 우리나라 2.7%, 일본 1.9%, 미국 1.9%, 맞으면 유럽은 얼마? 마이너스. 이제 쇠퇴기니까 이런 커브를 그린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품에 뭐를 그려봐? 매출액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제 뭐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벌써 성숙기에 들어갔다면 신제품을 개발해야 돼. 알겠죠? 신제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뭐를 해야 돼요? 신제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회사는 망하는 거야. 알겠죠?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왜 병들면 죽느냐? 어느 때 자기의 그걸 알아야 돼? 쇠퇴기 때 이걸 알면 안 돼. 어느 때 알아야 돼? 성장기나 성숙기에 미리 알아서 뭐를 해야 돼? 조처를 강구해야 돼. 조처를 강구해야 돼. 그러니까 말하면 폐암으로 얘기하자면 몇 기에 알기 때문에 죽는 거야? 3기에 알기 때문에. 알겠죠? 1기, 2기 때 미리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가면은 그러니까 내가 3년 전부터 삼성전자는 어렵다고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봐. 마담은 올 1월 달에도 그 어디야? 한국경제신문에 삼성전자 이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했단 말이야. 근데 삼성전자 애들은 전혀 몰라요. 왜 몰라? 물건이 잘 팔리니까. 잘 팔리니까. 그런데 이제 물건이 잘 팔리기 전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1기, 2기 증상들이 나오는데 1기, 2기 증상이라는 거는 여기서 1기 증상은 뭘까? 이제 제품이 잘 팔리는데 뭐가 안 돼? 신장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성장기가 이제 안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첫째 뭐가 안 돼요?
연구개발 같은 게 안 된단 말이야. 특허가 준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은 미리 이거를 예측할 수가 있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품에 뭘 분석하라? 라이프 사이클. 이건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래. 지금 여기 주력 상품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뭐라고? 개발, 도입기, 개발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가서 회사에 가서 이제 진단을 하러 들어가면은 얘네 제품이 이제 50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쇠퇴기에 있는 게 몇 개, 성숙기에 있는 게 몇 개, 성장기에 있는 게 몇 개, 그 다음에 이제 도입기에 있는 개발기. 이것이 어때야 돼? 조화롭게 조화가 돼 있어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심 같은 데 가면은 조금 농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이제 예상할 때 뭐가 있을 것 같니? 라면 같은 게 신라면 뭐 이런 거는 있지 않아? 근데 그러니까 물건을 지금 파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뭐가 잘 안 나와? 신제품이 이제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 사는 우리 평창동하고 똑같아. 평창동은 뭐는 있어요? 노인들은 많고 부잣집은 많은데 뭐가 없어? 애들이 없어. 알겠죠? 신생애가 없으면 그거 망하는 동네지. 그렇잖아. 이 동네에 가가지고 동네가 흥하는 동네냐 망하는 동네냐 보려면 뭘 보면 알아? 애들 울음소리가 나오고 초등학생들이 막 거기서 뛰어놀고 맞으면 이러지 않고 늙은이들만 우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 분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회사에는 쇠퇴기에 몇 개가 있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것이 조화롭게 이게 맞으면 돼 있나 안 됐나를 체크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아까 한 대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그래서 이제 경쟁 상태, 독점 뭐 해가지고 제품 하나, 다수 뭐 이런 식으로 맞으면 분석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제품 수명 분석을 한다.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 그림이냐면 37페이지. 여러분들 교재에 37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도 설명한 대로 한 전번 주에 설명한 대로 뭐가 있어요? 업의 개념이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전자제품 같은 거 어때? 휴대폰 같은 건 막 엄청난 속도로 간단 말이야. 근데 자동차는 굉장히 느리지. 이런 거는 자동차 같은 거. 자동차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보다시피 지금 전자회사는 어디에 있는 거 이상은 다 망했냐? 거의 맞으면 우리나라 삼성이 가장 정점이고 그 이상은 다 거의 다 망했다고. 전자회사들이. 그런데 자동차는 어때요? 독일도 자동차가 있고 말하면 이태리도 있고 말하면 뭐 미국도 있고 일본도. 그게 약간 그 뭐가 있어? 업의 성격상 조금 이 반응이 느린 거지. 느린 거죠.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보면 알지만 휴대폰이 어때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죽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13년 작년 3분기 때 영업이익이 몇 조였냐면 10조였어. 10조. 근데 이제 이번 올해 2분기 때 몇 조 나왔다고? 7조 2천억 나왔다고. 어닝 쇼크다 했잖아. 예? 어닝 쇼크다 했는데 지금 3분기 때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3조 한 9천억 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3조 2천억인데 반도체 쪽에서 얼마쯤 나올 거라고? 한 2조 5천억 정도 나올 거다. 그럼 휴대폰은 1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의 바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급전직하로. 옛날에 7조 정도 이렇게 나오던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1조. 이게 그냥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시장 반응을 너무 이게 센시티브하게 받는다. 이게 업의 성격이야. 업의 성격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상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면은 대개 이제 뭐가 있냐면은 혁신 소비자가 있어요. 혁신 소비자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이제 아이폰 뭐냐 6냐 뭐 나오니까
가서 말하자면 날새 가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냥 새 것 나왔다면 그냥 무조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혁신 소비자라고 그래. 혁신 소비자. 이 혁신 소비자는 전체 소비자 중에 몇 프로? 2.5%. 2.5%. 혁신 소비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기 수용자가 있고. 이게 이제 13.5%. 그다음에 조기 다수자가 얼마야? 이게 34%. 34%. 이거 뭐 같냐? 이게 정규 분포에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이렇게 나누는 거야. 1시그마 안에가 34%잖아. 그 다음에 이제 후기 다수자, 최후 수용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건 같은 게 이제 대개 우리가 뭐를 가정하냐면은 이 수요를 정규 분포를 가정해요. 그러니까 아까 S자 커브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이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이 기술 혁신의 이 말하면은 이 파동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야? 콘트라F의 말하면은 파동설이 유명해요. 이거는 몇 년을 주기로 하냐면은 50년 주기설이 있다고. 50년 주기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 어떤 제품이 50년마다 획기적인 게 나온다. 50년 만에 그냥 엄청난 획기적인 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또 50년 후에는 말하자면 스마트폰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획기적인 것들이 나온다라는 게 콘트라이프의 사이클이야. 이것도 너희들이 말하자면 기억해 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년 주기 사이클이 있어요. 4년 주기 사이클. 이게 왜 4년 주기 사이클이 나오냐 하면은 미국의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야. 그래서 4년 만에 한 번씩 변혁이 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4년 주기설. 그래서 이제 다우존스 지수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닉슨, 카터, 레이건, 부시, 클린턴, 부시 이제 이런 식으로 4년 주기설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 매매 가격 지수도 이제 이렇게 그린다고. 이게 이제 진행일지. 그래서 이 사이클에 따라서 업종 변화가 온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너희들의 그 내가 이거 옛날에 너희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냐? 이 그림? 없냐? 이 역사라는 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그 이제 빙글빙글 도는데 이제 15, 16세기 여기 조금 그림이 잘못됐는데 15, 16세기는 어느 나라 시대였냐? 이태리 지중해 시대. 특히나 이태리. 그 이태리가 뭐 할 때야? 15, 16세기면 르네상스 시대.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18, 19세기로 오면은 어느 나라가 중심이 되냐면은 영국하고 어디?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 이게 무슨 바다야? 대서양의 시대. 그러다가 21세기로 오면 이제 뭐가 돼요? 태평양의 시대. 이게 말하면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이 태평양의 시대로 돼요. 그러면 22세기는 어디로 가요? 인도양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돌아간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이 역사가 이렇게 도는데, 우리가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어디냐? 중국, 인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잖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영국, 미국 이렇게 도는데, 이게 한 번도 역회전을 한 적이 없어. 역사를 움직이는 게 뭐가 역사를 움직이냐? 연엄아, 역사를 뭐가 움직여? 뭐? 자기 이제 떠드는 놈. 역사는 뭐가 움직이냐? 응? 부가 움직인다고? 연엄아,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 교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을 리는 없잖아. 질문 올까봐 하느님까지 배반하면 안 되지, 이놈아.
너 교회 다니냐? 너는? 막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떡해? 너희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려면 내한테 좀 코치를 받고 다니는 게 좋아. 성경은 구약하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둘 합쳐서 66권이야. 근데 이제 거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은 뭐야? 당연히 4대 복음서지.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제 그 누가복음 요 4대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의 3개, 마가, 누가, 마태복음은 원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읽으면 대충 다 나머지 걸 읽는 꼴이 되고 요한복음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너희들이 만일 그 4대 복음서를 읽는다면은 마태복음 하나 읽고 요한복음 하나 읽으면 다 읽는 거야. 이거 3개를 다시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한 권만 읽는다면 뭘 읽어야 되냐면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고 마태복음에서 한 페이지만 읽는다면 딱 뭐를 읽어야 되냐면은 산상수훈이라는 걸 읽어야 돼요.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에 딱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8가지 복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4대 복음서를 축약시켜 놓으면은 8가지, 이게 앱스트랙트라고, 그게. 앱스트랙트인데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알죠? 그건 다 알잖아. 이놈아,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헝그리 정신. 가난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헝그리 정신이 헝그리 정신. 헝그리 정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망하냐 흥하냐는 딱 2가지로 결정 나는데 뭘로 망하냐 흥하냐가 결정 나? 너희들 마음속에 헝그리 정신이 있으면 흥하는 거고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게, 알겠죠? 헝그리 정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너희 놈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 거 보면 아니라 헝그리 정신이 있는 놈은 어떠냐? 없는 놈은 지각하고 결석하고 그냥 뭐 배가 부른 거야. 틱틱 튀겨. 공부하라면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잡다먹고 하는 놈들은 뭐가 없는 거야? 헝그리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망하는 것이 이제 헝그리 정신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 산업을 보면은, 산업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1차, 2차, 3차, 4차로 돼 있어요. 1차 산업이 뭐냐? 농업이죠. 그냥 배가 고프니까 막 열심히 일해. 농업. 그러다가 이제 2차 산업은 뭐야? 제조업으로 가.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으로 가면 뭐야? 이제 말하면 서비스업으로 가요. 4차 산업은 너희들 안 하는 이제 그 유흥업 뭐 이런 것들이지. 말하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를 잃어버려?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제 그 나라가 망해. 망하고 이제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미국 같은 데, 영국 같은 데 가면은 뭐를 안 하냐? 제조업은 안 하고 뭐 나요? 서비스업이나 하고 이제 이런 거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미국은 뭐야? 헝그리 정신이 막 생겨. 그래가지고 이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막 농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다가 요새는 이제 미국 애들이 다 어디로 가냐? 제조업은 안 하고 전부 월마트 가서 뭐는 해? 노름판에 가서 이제 노름들 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망하고. 그럼 이제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으로 넘어왔어. 한국이 이제 어떠냐? 요새는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고 전부 뭐야? 뭐 대법원 판사나 의사나 뭐 이런 거나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한테 인기 있는 직업이 뭐야? 펀드 매니저라든지 뭐 금융공학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사장들은 뭔 얘기를 해? 인문학이 대세다. 그러면서 뭐 이공학 그 수학 어려운 거 누가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가면은 한국이 망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이제 중국은 어때? 전부 애들이 요새는 공대만 가지 않냐? 근데 이제 저것들도 얼마 지나면 한 10년만 지나고 이제 먹고 살만하면 이제 공대는 공돌이 뭐 이제 공순이 공돌이 해가면서 이제 말하면 법대 로우스쿨 뭐 이런 데로만 가고, 그러면 이제 또 어디로 넘어가? 인도로 넘어가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게 뭐가 움직인다고? 헝그리 정신.
국민의 헝그리 정신이 역사를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 그래서 역사 이렇게 돈다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농협, 공업, 상업, 이제 선비사자, 선비사자를 보면은 이제 선비사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의사, 변호사 이제 이런 걸로 갔다가 그 마누라는 뭐에 루이비통 백을 든단 말이야. 이게 이제 사치할 때의 사자야. 그 다음에 이제 아들놈은 어디가 이제 저기 그 말하자면 정선 같은 데 가서 뭐해? 저 빠칭코나 하고 이제 이게 도박할 때 사자 아니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을 사자 이제 죽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면 망하고 옆에 나라로 옮겨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이 산업의 1, 2, 3, 4가 왜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이제 이러면서 이게 나라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자동차 같은 것도 세계에서 제일 싼 자동차는 어느 나라에서 나오냐? 중국이나 인도. 그다음에 이제 품질이 제일 좋은 자동차는 어디서 나와? 한국. 그다음에 이제 기술이 제일 좋은 자동차는 어디서 나오냐? 일본이나 이제 말하자면 이러다가. 그다음에 이제 말하면은 브랜드 경쟁력이 좋은 나라는 독일 말하자면 벤츠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빙빙빙빙 다 돌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기업이 이제 초기 단계, 이게 말하자면 발전 도상국은 무슨 경쟁력으로 버텨요? 가격 경쟁력, 인건비가 싸니까 가격 경쟁력. 그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은 품질 경쟁력으로 버티고. 그러게 이제 그게 좀 지나면 뭘로 가야 돼? 기술 경쟁력. 그다음에 이제 더 나가면은 브랜드 경쟁력.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보면은 뭐 루이비통이네 뭐 이런 게 품질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이제 폼 난다고 그러잖아. 그래갖고 이제 말하자면 딴 여자를 기죽일 수 있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팔리는 거지. 이게 이제 브랜드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경쟁력의 순서 눈 감고 첫 번째가 뭐? 가격 경쟁력. 두 번째가 세 번째가 기술 경쟁력. 네 번째가 브랜드 경쟁력. 알겠지? 이런 걸 너희들이 이제 항상 외워. 그래서 말하자면은 너희들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분석을 한다면은 삼성전자의 제품 중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 품질 경쟁력이 있는 거, 기술 경쟁력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뭐야? 브랜드 경쟁력. 이게 이제 뭐 아주 명품화된 것들은 브랜드 경쟁력이 있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제품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제품 분석은 처음에는 뭐야? 라이프 사이클 분석으로 첫째 뭐야? 말하자면 도입기냐, 이것이 성장기냐, 성숙기에 있느냐, 쇠퇴기에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경쟁력으로 보면은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품질 경쟁력이 있느냐, 기술 경쟁력이 있느냐, 아니면은 브랜드 경쟁력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제품 수명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덕트 아까 이건 이제 영어로는 도입은 뭐라고 그래? 인트로덕션. 성장은 그로스. 매추어리티, 그 다음에 디클라인 이렇게 뽑았다면 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제품의 뭐?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뭐 하지 말라 그래서 아까 몰빵 치지 말라 그랬죠? 몰빵 치지 말아라. 이게 하나에다가 올인하지 말라는 거야. 몰빵 치지 말아라. 몰빵 치지 말아라.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포트폴리오. 그래서 항상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하지만 자산 맞으면 배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리스크 한마에 주식의 3분의 1, 부동산의 3분의 1, 은행의 3분의 1 알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돼? 세 주머니로 나눠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부동산이 막 많이 오른다 해가지고 부동산에 몰빵 쳐놨더니 나중에 막 부동산 투기 억제 뭐 이런 게 딱 나와버리면 그냥 가는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돈 있는 걸 다 은행에다 놓으면 어떠냐? 1년에 2%도 안 나오는 거 그거 먹고 있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주식에다 다 투자했다가 다 날리는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포트폴리오에 이 통계학을 알아야 돼.
자, 어떤 베리어블 x하고 y가 이게 이제 어떤 변수란 말이야. 그러면은 베리언스 x 플러스 y는 어떻게 되냐? 이게 베리언스는 이 두 개의 베리언스는 베리언스 x 플러스 뭐야? 베리언스 y 플러스 2배의 코베리언스 x, y 이렇게 되잖아. 이건 알죠? 아냐? 알죠? 그러면은 이 x 플러스 y의 베리언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주니? 코베리언스를 음으로 만들어야지. 이걸 음으로 만들어야 주는 거 아니야? 이걸 음으로 만들어야. 어떻게 하면 음으로 만드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런 걸 투자를 할 때 뭐하고 같이 해야 돼? 열등제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우등제라는 게 있다고. 이제 영어로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인피리어 굿이라고 그래. 인피리어 굿. 이게 열등하다. 인피리어. 이건 당연히 슈피리어 굿이겠지? 인피리어 굿이다. 열등하다.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뭐가 인피리어 굿이냐면은 인피리어 굿은 불경기 때 잘 되는 제품을 인피리어 굿이라 그래. 그럼 인피리어 굿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 라면, 또 소주,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인피리어 굿이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우리 저 경제학 배울 때는 항상 얘가 보리하고 쌀로 나왔었어. 보리는 이제 말하자면 불경기 때 먹고 쌀은 근데 지금은 보리가 더 비싸. 그래갖고 보리하고 쌀 얘 들면 안 돼. 알겠지? 지금은 보리가 더 비싸니까 쌀보다. 근데 어쨌든 인피리어 굿이라는 건 뭐다? 불경기 때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슈피리어 굿이라는 거는 원래는 정의는 없어요. 없지만 어느 거? 호경기 때 잘 되는 거. 호경기 때 잘 되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뭘까? 건설업. 막 집 짓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 막 그저 좀 호경기가 되면 자동차가 잘 팔려. 그러면 주식을 살 때 어떻게 사라고? 반은 뭘 사? 라면 주식. 반은 자동차. 이렇게 둘을 이걸 뭐라고 그래? 포트폴리오를 한다 그래. 포트폴리오. 알겠죠? 포트폴리오를 한다. 포트폴리오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내가 이제 옛날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 진도 모피라고 이렇게 밍크코트 만드는 회사 이제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딱 제일 제안한 게 뭐냐면은 그런 거는 어때요? 슈피리어 굿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말하면은 열등제, 이게 라면 공장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불경기 때 먹고 살 공장을 한두 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뭐 그때는 또 뭘 해결하죠 하더니 망했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말하자면은 뭐 하면 안 된다? 몰빵. 알겠죠? 몰빵 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을 사라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 분산 투자를 한다 해가지고 현대자동차 50%, 기아자동차 25%, 현대모비스 25% 사면 이거는 뭐 하는 거냐? 이건 몰빵이나 같아. 뭐가 크니까 코베리언스가 거의 1에 가까우니까. 알았죠? 코베리언스가 말하면은 크잖아. 코리레이션 코에피션트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주식을 사라고 하면은 분산 투자. 이게 기업이 얼마나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잘 형성했는지 이걸 보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게 이제 BCG라고 하는 데가 있어. BCG는 뭐냐면은 전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BCG. 이런 거는 이제 또 너희들이 경영 진단을 한다면 왜 두는 게 좋아?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제일 큰 데가 이제 보스턴 컨설팅이야. 보스턴 컨설팅 그룹.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기는 뭐가 유명해? 맥킨지. 그다음에 앤더슨 컨설팅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거는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인데 얘네들이
예, 말하자면 이 저 포트폴리오 매트릭스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이게 아주 유명해요. 이게 유명한데 이건 어떻게 그리느냐면은 시장 이게 이제 상대적 시장 점유율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의 성장률하고를 이렇게 이제 그려가지고 여기가 높음이어야 되고 여기가 낮아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캐시카우라고 그래. 따라서 캐시카우는 뭐냐면은 말하자면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높고 성장성은 별로 없는 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농심의 뭐 신라면 이런 거지. 신라면 같은 거는 뭐 더 잘 팔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하자면 농심의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 캐시카우. 그 다음에 성장도 이게 지금 여기가 낮음이다. 성장도 안 될 거고 우리도 별로 지분도 가지고 있잖아. 그런 거 이제 그거는 좀 나쁘게 하면 개새끼지. 독. 응? 이게 말하면 말하면 밥만 축내는 놈, 독. 그래서 이제 개새끼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적 시장 점유율도 높은데 뭐가 말하면은 그 성장률도 높아서 뭐가 있는 거, 희망도 있는 거.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스타. 그러니까 회사는 뭐를 계속 개발해야 돼? 스타를 항상 개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 시장은 낮은데 성장률을 높아요. 요럴 때 이걸 뭐라고 한다고? 퀘션 마크.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뭐라 그래? 80대 20년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 이게 8, 이게 2. 이쪽이 얼마? 이게 8, 이게 2란 말이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게 뭐야? 캐시카우가 몇 프로야? 64%지. 캐시카우가. 이게 맞으면은 돈 벌어주는 거. 성장성은 없어도 지금 돈 벌어주는 게 몇 프로? 64%.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몇 프로? 16%. 이게 16%. 이게 몇 프로야? 4%.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 제품 중에 몇 프로는 항상 퇴출을 시켜야 돼? 16%. 미안해. 개새끼는 퇴출을 시켜야 돼. 16%는. 그 대신에 4%는 뭐냐? 이거는 너희들이 이제 인생을 살 때 몇 프로는 황당무계해야 된다고? 4%. 4%는 황당무계해야 돼. 이게 이제 너희들이 복권을 사면은 어떠냐? 복권 요새 얼마나 가냐? 한 장에? 5,000원이냐? 10,000원이냐? 복권. 1,000원이냐? 로또. 1,000원이냐? 그래. 1,000원짜리 하나만 사면은 일주일이 행복하지 않냐? 그잖아. 그거 이제 날려도 그냥 희망이 있으니까. 그런 게 몇 프로는 있어야 된다. 인생에서 4%. 맞으면은 희망. 이거는 이게 로또. 이게 로또지, 로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확고하게 맞으면은 이렇게 확정적인 것만 하면은 사람이 어때요? 좀 이렇게 희망이 없고 뭐잖아. 그러니까 몇 프로는 황당한 짓을 해라? 4%. 그 대신에 확실한 거는 몇 프로는 해라? 64%. 이게 캐시카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맞아 80대 20년하고 맨날 얘기하는 요런 포트폴리오를 해야 돼.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BCG 매트릭스라고. 맞으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매트릭스다. BCG 매트릭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어느 회사에 가가지고 맞으면 제품 분석을 하러 들어간다면은 제품의 리스트를 다 받아다가 이걸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64대 16대 16대 4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좀 될 것 같지는 않냐.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거 황당한 거잖아. 그게 몇 프로는 해야 된다고? 4%. 그러다가 혹시 될지도 모르잖아. 혹시 될지. 이 황당한 게 4%는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많아 버리면은 회사를 말아먹는 거지. 회사를 말아먹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요새 우리나라에 이제 개성공단에다가 이렇게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냐. 개성공단에 100% 몰빵 쳤다.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하고 나오면 돼? 이거는 망할 회사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개성공단에는 몇 프로를 남기면 안 돼? 16% 이상을 남기면 안 돼.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 회사가 개성공단이 망해도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해야 돼. 알겠죠? 왜? 북한의 김정은 뭐냐? 요새는 뭐냐? 국방위원장이냐? 뭐냐? 어쨌든 그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 그잖아. 거기다가 올인하면 안 되는 거지. 몰빵 치면 안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제품 분석을 할 때는 뭘 본다?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그리고 인생을 살 때 뭐가 있어야 돼? 1안, 2안, 3안 있어야 돼요. 인생에서. 맞으면 1이 안 되면 2 아니면 3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맞으면 BCG 매트릭스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H자동차의 포트폴리오 분석이다.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PPM이라고 그래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이제 이 포트폴리오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으면은 어떤 게 캐시카우일까? 소나타나 뭐 아반떼 같은 게 캐시카우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스타는 뭐야? 에쿠스나 제네시스가 이제 스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현대에서 나오는 차 중에 또 미치는 놈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가면 뭐야? 컨셉 카 가지고 뭐 스포츠카를 뭘 만들었다든지 이제 이런 거. 이게 그거는 돈 남는 건 아니야. 이런 건 이제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의 이 포트폴리오 이런 거를 이제 잘 봐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너희들이 진단을 한다면 뭐라고 해야 돼? 4%대가 없으면 스포츠카도 한번 해보시오. 언제 스포츠카에 또 이게 생길지 모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해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알겠죠? 자, 몇 대 몇 대 몇 대 몇? 64대 16대 16대 4. 그래서 매년 몇 프로는 16%는 뭐 해야 돼? 퇴출. 맞으면은 이제 개는 안 되니까 더욱은 퇴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스타 나 이제 캐시카우로 넘겨가야 되겠죠. 넘겨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한양대학 같으면은 이제 캐시카우가 어디냐? 캐시카우가 이제 인문대 같은 거지. 돈은 어디 등록금은 제대로 내고 벌써 실험 실습비도 안 들어가고 뭐 그냥 걔네들 캐시카우야. 근데 이제 스타 같은 거는 뭐야? 의대라든지 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자면은 저거 뭐야? 물음표는 뭐 우리 학교에는 없지만 뭐 인도 뭐 정치학과라든지 예를 들자면은 그건 이제 또 한때 또 빚볼 수도 있으니까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말하면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미안한 얘기면 망할 과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어느 과라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 어쨌든 망할 과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지금 이 대학에서 제일 골치 아픈 과가 무슨 과냐? 아니야. 아니야. 음악. 그 음악 이런 거. 그거는 등록금 1년에 1,000만 원이냐, 너네? 모르겠습니다. 한 학기 얼마냐? 400이 1,000만 원이지, 1년 하면은. 근데 저 음악과 같은 데는 1,000만 원 받으면 걔네들한테 한 2,000이나 3,000 들어가요. 왜냐면 이 프룻 같은 거 하는 애들은 학생 하나에 교수 하나 붙지 않아, 되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도 말하기는 곤란하네. 자, 어쨌든 넘어가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분석을 했을 때 말하자면은 뭐 SCM, ERP는 캐시카우고 이제 어느 회사에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스타고 이게 이제 전망이 밝은 거고 그다음에 독이 근데 퀘션 마크는 뭐야 ITA라고 해놨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BM은 IBM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장사를 하는데 돈 되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제 돈이 더 될 것 같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요새 얘기하는 뭐야 뭐 빅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은 뭐야 퀘션 마크죠. 그다음에 이제 도그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이제 그 경영 진단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제품 진단을 이렇게 한다고. 매트릭스 데이터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의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연구 개발을 10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다가 연구 개발을 투입해야 돼.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에 할 거냐, 반도체에 할 거냐, 뭐 할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개발 소요 기간하고 프로젝트 투입보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말하면은 포트폴리오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벌어 먹을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10년, 20년 후에 나올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기초 연구도 하고 말하면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왜 전문 경영인들이 안 되냐 하면은 전문 경영인들은 어떤 연구만 시키겠냐? 지금 당장 돈 나올 것만 하지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연구를 안 한다는 거지. 이게 오너가 아니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연구 개발에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갖다가 이제 연수익률을 분석해 보면은 이제 1995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보면은 리츠가 제일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채권, 상품, 금 이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쭉 보면은 2008년에 보면은 뭐야 코스피 뭐 주식 뭐 이런 식으로 쭉 오는데 이게 하나가 월등한 적이 없어. 왔다 갔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제 말하자면 돈이 10억 있다. 그러면 1억은 금 사놓고 1억은 채권 사고 1억은 주식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망할 일이 없지. 근데 이제 거기다 뭐야 금에다 몰빵 친다든지 막 야 요새 원유가 좀 올라갈 거다 그래서 몰빵 쳐놓으면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지.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 거냐라는 게 중요한 이게 포트폴리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S자 곡선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말하자면 로지스틱 곡선과 컴포지트 곡선이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 로지스틱스 컴포지트 모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S자 커브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말하자면은 그 이런 걸 그릴 때 요런 것들을 쓰죠. 이거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데 25마력짜리가 100원이면 50마력짜리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2배가 아니야. 1.5매번데 여기서 151원이면 된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도 알겠죠? 집을 짓는데 25평짜리 집 짓는데 1억 원이 들으면 50평짜리 집을 짓는 데는 2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얼마가 들어간다고? 1억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4배 100마력짜리로 하면은 230원이 들어가요. 이건 대충 너희들이 알아주는데 이게 유명한 0.6승 법칙이야. 2의 0.6승이 얼마냐면 1.51이고 4의 0.6승이 2.3이야. 이게 0.6승 법칙이야. 알았죠? 0. 그러니까 자 다시 25평짜리 집 짓는데 말하면은 1억이 든다. 그걸 알면 그 다음부터 스케일 업 다운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4배 맞으면 100평짜리 짓는 데는 얼마 들어가느냐? 얼마 들어가? 2억 3천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봐. 맞으면 25만 원짜리 4개를 달라면 400원이 들고 이거는 302원이 들고 230원이 드니까 비용 면에서는 어느 놈이 싸냐? 사발 엔진 하는 것보다는 단발 엔진이 싸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에코노미 오브 스케일이라고 알겠죠? 규모가 크면은 싸게 맥힌다. 규모의 경제다. 그런데 엔진 하나의 신뢰도가 0.9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완전 신뢰도는 100%가 다 나오려면은 2개가 다 가동을 해야 되니까 0.81이고 25만액은 4개가 다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0.654이야. 완전 신뢰도는 어느 놈이 좋냐? 단발 엔진이 좋아요. 그런데 안전 신뢰도는 뭐냐면은 엔진 4개 중에 하나만 작동하면 25마력만 작동하면은 비상 착륙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비상 신뢰도, 안전 신뢰도는 얼마냐면은 이놈은 100마력짜리 엔진이 하나니까 이게 작동해야 되지만 요놈은 둘 중에 이거 잘못 썼다. 이거 2라고 써야 돼. 2개가 다 작동해야 되니까 2개만 다 작동해야 되니까 2개 중에 하나만 작동하면 되니까 0.999고 요놈은 4개 중에 하나만 작동하면 되니까 다 작동 안 할 확률을 빼면은 0.9999가 돼요. 그래서 다시 안전 신뢰도는 어느 놈이 좋냐? 4발짜리가 좋아요. 자, 그러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전투기는 몇 발로 설계해? 단발. 조종사 하나 죽으니까. 그런데 여객기는 어떻게 설계해야 돼? 4발 엔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행기 제주도 같은 거 갈 때 747 같은 건 대개 엔진이 4발이야. DC탱기는 3발이고. 왜냐하면 하나라도 작동을 해서 비상 착륙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게 이제 신뢰성 설계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옛날에,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이제 그 화학 공장 설계 이제 기술사 시험 문제 출제를 많이 했어요. 그때 꼭 내가 단골로 시험 문제 내는 게 그거야. 공장을 지을 때 말하자면 100만 톤짜리 하나 짓는 게 낫냐, 50만 톤짜리 둘로 나눠서 짓는 게 낫냐, 25만 톤짜리로 4개로 나눠 짓는 게 낫냐, 포트폴리오를 하는 게 낫냐. 답은 당연히 뭐야? 때에 따라 곳에 따라 다르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옛날에 일본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고베 지진 사태가 났잖아. 근데 고베에다만 공장이 하나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회사가 망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항제철이 공장이 어디서 포항에도 하나 있고 여천에도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포항 쪽에서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여천 공장이라도 가동돼야 되고 여천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포항 쪽이라도 가동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에 속해요? 포트폴리오의 다른 형태지. 다른 형태. 공장을 하나 짓지 않고 4개로 짓는다든지 하는 것들.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일종의 포트폴리오 이제 형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분산 투자, 이렇게 이제 그 하이브리드 설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옛날에 F-16하고 F-18 어느 비행기를 엔진을 쓸 거냐 하는데, F-18은 쌍발 엔진이고 F-16은 단발 엔진이야. 자, 공군은 뭘 원했을 거 아니야? F-16하고 F-18 중에 쌍발. F-18을 원했겠지. 왜냐면 지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근데 육군은 뭘 원했을까? F-16 왜? 그게 싸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조금 가야 자기한테 많이 돌아오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F-16하고 이게 이제 맨날 싸웠다고. 근데 F-16은 뭐라고 그랬어? 엔진이 단발. 그러니까 맨날 갖다 박지. F-18, KF-16 전투기 또 추락하고 맨날 사고 있지가. 왜니까? 엔진이 몇 개니까? 하나니까. 단발 엔진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 때도 뭘 해야 돼? 이제 이런 거죠. 일본의 대지진의 교훈. 이게 산업다 강타했는데 맞아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한 회사들은 문제가 없고, 맞아면 고베에다가 올인한 회사들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동아건설이 왜 문제냐. 너희들이 왜 그저 리비아에다가 100억 불짜리 대수로공사를 했잖아. 이런 게 이게 잘못된 거지. 왜 잘못된 거냐. 미국 같으면 절대로 저런 짓을 안 해요. 미국은 어떡하냐. 4개 회사가 합쳐. 그러니까 100억 불이면은 25억 불씩 4개 회사가 어느 나라. 미국 회사 하나, 불란서 회사 하나, 영국 회사 하나, 맞으면 독일 회사 하나, 이 4개가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놈이 돈을 안 갚으면 어때? 내 나라에서 압력을 넣을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리비아, 우리나라는 힘도 없는 게 리비아 같은 데서 돈 안 주면 어떡하냐고. 근데 이렇게 무모한 경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포트폴리오를 해야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중복 설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이게 너희들이 이제 알겠지만 옛날에 어떻겠냐. 조선실록을 어떻게 했어? 몇 부를 작성했어요. 4부를 작성해가지고 춘추관, 충주사고, 성주사고, 전주사고 이렇게 4군데다가 이렇게 나눠놨잖아. 그런데 어느 하나만 전주 것만 남고 나머지 3개가 불타버렸잖아. 그래서 전주 것을 갖다가 또 5부를 만들어가지고 춘추관, 태백산, 묘항산, 이거 만이산, 그 다음에 이거 어디냐? 읽어봐라. 오대산. 이렇게 5군데 나눠놨잖아. 이것도 다 포트폴리오예요. 이게 맞으면은 한 군데다 놨다가, 그 너희들 알겠지만 이 조선시대 같은 때 그 어려운 때 무슨 뭐 복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필사해야 되는 놈의 거를 갖다가 5부씩 작성해가지고 맞으면 맞으면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중앙에 하나 이런 식으로 맞으면은 이거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맞으면은 지금 같은 이런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 나라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너희들이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너희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조선시대가 몇 년 유지됐냐? 500년. 그 500년이 유지된다면 뭔가 남다른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알겠죠? 500년 유지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일본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록관리 시스템이야. 임금하고 신하가 하는 얘기를 다 받아 적지 않냐, 그죠? 다 받아 적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부패가 있을 수가 없지. 임금이 받아 적는데 뭐라고, 야 가서 쌀 한 100감 아니면 훌쳐오거라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니냐. 여기 이제 그거 다 받아 적으니까. 받아 적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너희들이 이제 유지한 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 받아 적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임금도 뭐를 못 봐? 사초를 못 보잖아. 그 실록을. 왜? 임금이 보면은 뭐를 하니까? 왜곡을 시키니까. 왜곡을 시키니까. 그잖아. 임금이 본다고 생각하면 거짓말을 쓸 수밖에 없잖아. 이게 우리나라 이래 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뭘 했다고? 5부씩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5군데다 이게 전부 그런 거지. 그게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뭐? 제품의 뭐? 라이프 사이클 분석. 그렇죠? 라이프 사이클 분석.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뭐야? 도입기냐 뭐냐 이렇게 이제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뭐야? 제품의 포트폴리오 분석. 이게 맞으면은 이게 그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떡하라고? 캐시카우가 몇 프로? 64%. 그 다음에 뭐가? 스타가 몇 프로? 16%. 도그가 16%. 그 다음에 퀘션 마크가 4%. 그래서 말하면은 현재 돈 버는 놈, 미래에 돈 벌 놈, 황당한 말하면 로또도 한 4%는 사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양대학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로또과가 있어야 돼요. 로또과. 그냥 말하자면 대박 아니면 쪽박 나는 과. 그게 이제 너희들이 알겠지만 그게 성공은 내가 어디라고 그랬어 옛날에? 류마티스과라고 그랬잖아. 그 병원에. 그게 대박이 나버린 거지. 그런 것들은 로또과지, 로또과. 말하자면 병원 중에서는 로또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